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은 오늘 도내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삼척에서는 의료원 직원이 확진돼 의료원 방문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동 지역의 노인 인구는 늘고 젊은 층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시급합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강원도에선 피해 신고가 거의 접수되지 않아 홍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째인 오늘 강원도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에서 직장 동료나 가족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속초에서 확진자 가족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삼척에서는 의료원 직원 1명이, 강릉과 양양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와 평창에서도 1명씩 추가돼 도내 확진자는 1,580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분야별 진단과 대책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전반에 원격 수업이 도입됐지만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원격 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대응도 못 미쳤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기 이런 거를 내주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게 사실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12월 강원교육연구원이 1,900명의 교사와 3,7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는 교사는 16.5%에 불과했지만 영상 활용 수업은 47%, 과제 재시험은 21%나 됐습니다. 영상을 틀어주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의 원격 수업은 효과가 낮았습니다. 교육 자료나 영상으로 하는 수업의 학생 이해도는 48.5%인 반면 선생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 이해도는 66.3%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해도가 떨어지는 원격 수업 탓에 학습 격차는 커져갔습니다. 교사들의 70%가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원격 수업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자각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교사들의 40%가 원격 수업 방식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새해 강원교육은 원격 수업 방식을 바꾸고 지난해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교사들의 역량 증대가 필요합니다.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조성을 다 해놔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도 방학 동안에는 원격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를 확실하게 터득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한 원격 수업으로 벌어진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뒤처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주 심하게 떨어지거나 또 집에서 부모가 전혀 케어해주지 못하는 애들 한 반에 한두 명씩은 학교로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교실에서 지도를 해요. 더불어 획일적인 등교 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배움이 늦고 원격 수업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상시 등교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단 학생들 등교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학습 격차를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버거워진 교육 환경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처해준 교사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육.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신축년 학교의 미래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영동 지역과 폐광 지역 10개 시군의 인구 변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했습니다.
젊은 층 유출과 자연 증가 둔화로 인구가 20년 사이 10만 명가량 줄었는데 특이한 점은 40, 50대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 지역과 폐광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9.4%에서 지난 2017년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더니 2019년 22.3%로 확대되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20, 30대 젊은 층은 최근 5년 동안 14,000명 넘게 빠져나가면서 인구 비중이 2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노인은 많고 젊은 층이 적은 인구 구조는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둔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출산율은 낮지 않지만 출산이 가능한 젊은 여성의 수가 적어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에서 40대 여성 비율은 16.2%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 수는 2000년 9천여 명에서 2019년에는 3분의 1인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 30대 인구 비중도 전국의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그 출산율 제고 정책과 같은 정책이 인구를 늘리는 데 좀 제약을 가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구 구조 변화의 특이한 점은 자연 환경이나 교육 목적으로 40, 50대 인구 순유입이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40대, 50대 이상은 관광이라든가 자연 환경을 목적으로 많이 순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정착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 감소분이나 젊은 층 유출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영동 지역과 폐광 지역의 2019년 인구는 20년 전보다 10만 명 줄어든 67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젊은 층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커피, 서핑, 맛집 등 새로운 테마 발굴로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진일보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을 중심으로 한 완트랙의 경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산업단지, 산업화하지 않고는 우리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동해 북부선, 동해선, 강우축 등을 중심으로 철도와 물류를 집적해서 기업 유치에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 물류기지가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강릉 쪽에 전부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정 쪽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또 주거단지 이렇게 복합 산업단지를 만들므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휴대전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문 인구에 따른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달 발족해 6.25 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같은 다양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전국에서 1,100여 건이 접수됐는데 강원도에선 고작 4건만 접수돼 홍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과 의문사, 학살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 2006년 1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기 진화위에서는 전국적으로 3만여 건의 접수 사건을 조사했지만 당시 강원 영동 지역에선 고작 20여 건만 접수됐고 대부분 불능 처리됐습니다. 피해 접수가 적었던 건 홍보 부족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함, 오랜 세월 권위주의 정부에서 말할 수 없었던 정치적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MBC 강원 영동은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강원 영동 지역에서도 민간인 학살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강원도의 접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진화위 발족 이후 한 달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사건은 1,137건이지만 강원도는 속초, 동해, 태백, 평창에서 단 한 건씩만 접수됐을 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홍보 부족이 아쉽습니다.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진실을 밝히고 싶은 시민들이 계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많은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기 진화위에서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도 직접 겪지 않은 목격담을 접수해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슬로도 저희들이 접수도 가능하고 누구나 그 인근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양식이나 서식 이런 데 구애받지 마시고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피해 신고 접수는 서울의 진화위와 각 시군청에 마련된 접수처에 내년 12월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와 전열기구 등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쯤 속초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26제곱미터가 타고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구조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에는 태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33제곱미터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에 있던 난로가 넘어진 게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운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는 난방기기가 원인이 된 화재가 442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난방기기가 원인인 화재가 23건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난방기기 중에서는 화목보일러와 난로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와 열선, 전기장판 등으로 인한 화재도 빈번했습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인근의 가연성 물질을 놓지 않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통 부근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통 부근의 끝부분은 불연제로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를 버릴 때는 물을 뿌려 불씨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전선 피복 상태를 점검하거나 콘센트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올겨울 날씨가 지난 겨울보다 추울 것으로 예보돼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자메이카 선수들의 봅슬레이 도전기, 쿨러닝이란 영화가 있었죠. 실제로 겨울이 없는 나라 선수들이 평창에 지원을 받으면서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동계 스포츠 봅슬레이.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 도착 지점까지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마지막 속도. 썰매를 멈추려고 설치한 오르막 구간에선 오히려 코치들까지 달라붙어 썰매를 끌어올립니다. 이번에 처음 봅슬레이를 시작한 선수들입니다. I want to get stronger, faster, and I hope I can qualify and be good in this program. 이 선수단의 국적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입니다. 눈을 보기 힘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평창으로 훈련을 온 겁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m feel cold like this and it's different in my country a lot. 지난해 10월부터 입국한 동남아 선수단은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두 종목에서 모두 14명. 자기 나라에선 동계 스포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유망주로만 이뤄졌습니다. 유럽과 국내 코치진으로부터 동계 훈련을 받은 지 석 달이 다 된 지금 아직 미흡하지만 트랙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다졌습니다. 눈 없는 나라 선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새로운 올림피언들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비자 발급과 자가격리를 거친 뒤 혹독한 훈련을 거듭하면서 실력으로 출전 자격을 얻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The goal for this program, obviously, like we know, making the Olympics is a really difficult thing to do. But while we're here, we're going to give it our very best and see how far we can go. 매서운 대관령 추위를 견뎌낸 동남아의 도전자들. 선수들이 평창에서 흘린 땀방울이 다음 겨울 베이징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양양에서 또 발견되는 등 접경 지역에서 동해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인근 광역 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양양에서는 지난 4일 1마리, 18일 6마리 등 7번째입니다. 반경 10km 안에는 강릉 주문진에서 3개 농가가 2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양돈농장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양돈단지와 인근 마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8개 전문대 원서 접수 결과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한림성심대 2.79대 1, 송곡대 2.04대 1, 강원관광대 5.93대 1, 송호대 1.25대 1, 강릉 영동대 1.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립대 0.94대 1, 세경대 0.76대 1, 한국골프대 0.57대 1로 미달됐습니다. 전문대 입시 관계자들은 중복 합격한 학생이 빠져나가는 걸 고려하면 모집 정원의 3배 이상은 지원해야 한다며 미충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합니다. 방역 취약 정도와 사육 규모 등을 고려해 강원도에는 3억 2천만 원이 지원돼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 초소 설치에 쓰입니다. 강원도는 도내 산란개나 오리 농장에서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춘천과 원주 양양 지역 하천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돼 농장으로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이 아들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도 의원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강릉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은 A 의원 아들이 지난해 8월 강릉시 왕산면에 토지를 매입한 뒤 농로 포장 등 특혜를 받았고 하천과 산림을 훼손했다며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강릉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통발 어구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강릉항 동방 3.5km 해상에서 길이 5.7m, 무게 2.7톤가량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통발줄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68살 선장 A씨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밍크고래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수협 위판을 거쳐 6,05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업무를 확대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강릉, 춘천, 원주 지역에서 학교 보안관 채용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 사업에 대한 공사 감독과 준공 검사, 하자 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 지원센터는 2019년 3월 강릉, 춘천, 원주 3곳의 센터로 나머지 시군에는 담당 형태로 신설돼 학교 인력 채용과 환경 안전, 위생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신인 선수 3명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미드필더 김대원 선수는 성균관대 재학 중으로 연령별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했고 공격수 안경찬 선수는 호남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센터백 허강준 선수는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졸업 후 프로인 강원FC에 직행했습니다. 치안 수요가 적은 항포구에서 어촌 계장들이 어선 입출항 업무를 대신하던 민간 대행 신고소가 폐쇄됐습니다. 동해해경과 속초해경은 등록 어선 감소와 자동 입출항 장치 보급으로 민간 대행 신고가 적어짐에 따라 삼척 임원항과 신남항, 속초 장사항, 고성 반암항 등에 있던 민간 대행 신고소 14곳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선박 입출항 자동화와 관련한 법령 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등록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이거나 5톤 이상 어선이 위치 발신 장치인 V패스를 모두 설치한 경우에는 대행 신고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3월 말까지 임대료의 80%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이나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48개 점포의 임차인입니다. 또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